정도 나가긴 할 거거든요. 하고 직방은 다음 시간 1시간 동안 하면 될 것 같아요. 60번 한번 풀어볼게. 두 점 AB에 대해서 선분 AB를 K 대 7로 내분하는 점이 있고 그 점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EX 위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일단 나는 내분 점을 찾으셔야 될 텐데 점 찾기 위해서 내분 점 공식을 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좀 쓸게요. 하나, 둘 딱 나눠놓고 앞에 있는 친구요. K 대 7이었으니까 분모에 걔네들을 뭐 하자? 더하자. 그 다음 K도 쓰고 7도 쓸 거고 순서 어떻게 하자고요? K가 A 거죠. 맞아요? 그럼 뒤에 있는 B에 해당하는 0을 들고 와야 된다고. 그치? 그 다음 7 뒤에는 2를 갖고 올 거고요. 똑같이 K 플러스 7 쓰고 다시 K 플러스 7 쓸 거고요. 이번에는 7을 먼저 들고 오고 뒤에 0을 갖고 와야 되겠죠. 그럼 결론은 여기 있는 점은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7분의 14, K 플러스 7분의 7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내가 찾고 있는 내분점이야. 그러면 직선 위에 있다 했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K 플러스 7분의 7K 그거는 2배 K 플러스 7의 14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X자리 Y자리 그대로 집어넣은 거야. 이해 안 되면 빨리 끊어라. 어디부터 이해 안 돼요? 20 나온 거요? 네. 이 점이 여기 위에 있다 했지? 네. 그럼 점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럼 X자리에 X 넣고 Y자리에 Y 넣으면 되겠죠? 네. X자리에 X 넣고 그 앞에 얼마 있어? 2 있으니까 2 쓰고 얘가 Y 맞아요? 너가 Y, 너가 X야? 그럼 이런 식이 나오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양쪽 똑같으니까 이거 약분해버리고요. 그 다음 얘도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남겠죠? 결론은 K는 얼마다? 4다 이렇게 되고 계산이 끝나겠네요. 지금까지 한 거 어려울까요?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63번 넘어가서 B 플러스 잠깐 볼게요. 근데 얘들아 이 느낌은 갖고 있어야 돼. 도현이 혹시 이번에 1학기 총 점수 나왔죠? 너 안 봤어? 네. 너는 왜 봤어? 저요? 저 쌤이 나오긴 했는데 먼저 볼 사람이가지고. 너는 그런 것도 없었어? 네. 일단 알았어.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이 1, 2, 3, 4단, 1, 2, 3단 이렇게 있잖아. 여기 파트들이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은데 이제 내가 너네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 무슨 말이냐면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그치? 아무래도 근데 이 파트들이 솔직히 아이디어 하나 없이 연산만 하면 끝나는 문제들이긴 한데 이게 처음에 안 익숙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 거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B 플러스 문제를 풀어주는 건 집에서 풀고 싶은데 못 푸실까봐 영상을 남기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단 얘네 안 풀린다고 막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근데 결국에는 너네가 쌤 저는 진짜 1등급 들어가 보고 싶어요. 혹은 못해도 이해 계속 유지는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 정도 무난히 풀어내는 게 당연히 맞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수업은 계속 하긴 할 거야. M대는 내분인데 Y축에 의해서 내분이 된대요. 그럼 Y축에 의해서 내분되면 나는 사실 이게 편할 것 같다? Y축이면 다른 건 몰라도 X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나는 얘네들 계산을 막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친구 원래 풀이를 쓰면 막 이렇게 써야 돼. M 이렇게 막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하지 않아? Y축이라는 친구가 딱 있잖아. 그럼 여기 얘는 무시하자. X가 0인 것만 내가 정확히 알고 있지.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7은 여기 있겠죠. 그치? 플러스 4는 여기 있겠지. 맞아? 그럼 선분이 몇 대 몇이겠니? 7, 4 아니야? 7대 4 내분이요.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11이 정답이겠네? 맞아? 이게 뭔 짓거리야? 쌤 디테일하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얘네 그냥 좌표 한번 그려볼게. 이 친구 이렇게 좌표가 있으면 원래 4,1은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얘가 B일 거고요. 마이너스 7,5는 마이너스 7가 여기에서 5니까 요 정도쯤 들어있었겠지. 너가 A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선분이 내분당한 거잖아 지금.
그래서 요 좌표를 지금 가지고 몇 대 몇이냐, 이게 몇 대 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맞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이런 얘기 이미 알고 있어야 돼.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어요.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을 딱 그어. 그러면 이렇게 딱 했을 때, 야, 이 삼각형이랑 이 전체 삼각형이랑 뭐야? 닮음이잖아. 그럼 얘가 얼마면 얘도 얼마일 거고 똑같은 비율이겠지. 예를 들어 이 친구가 m대 얘가 n이야. 맞아? 그럼 밑에 있는 이 친구도 얼마? m일 거고 이 친구 얼마일 거야? n이겠죠. 그럼 여기 값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7이고 여기 값이 얼마니까? 4니까 m이란 친구는 7에 해당하는 길일 거고 n이란 친구는 4에 해당하는 길이 아니야? 그럼 7대 4 이렇게 보기 편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사실 내분 외분은 좌표 평면 위의 이야기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뭘로? 직관으로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나중에 답지 한번 봐봐. 계산으로 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밑으로 내려갈게. 활용하자. 일단 이 얘기는 해줄게. 원래 교육과정이 내분과 외분을 같이 하거든요. 원래는 그랬어, 작년까지. 그래서 내분, 외분 두 개를 할 때 방향성이 꽤 중요하단 말이야. 그냥 외분이 약간 이런 느낌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너가 A야, 너가 B야. 근데 A, B를 1대2로 외분한대. 그럼 1만큼 갔다가 2만큼 돌아왔을 때 B가 찍혔던 얘기거든. 그럼 1대2, 1대2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점을 외분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니네가 지금 이걸 안 배우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분의 정의를 할 때 이렇게 가거든. 선분 안을 쪼개는 이 친구가 내분점이지. 맞아요? 근데 이런 활용 문제들을 내가 지금 풀어보다 보니까 어떤 뉘앙스가 좀 있냐면 요거 두 개를 알려주고 여기 있는 이 점을 딱 잡게 시킨 다음에 몇 대면 내분인지를 통해 계산을 시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럼 사실상 얘도 외분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A, B에 대한 얘는 외분점인 거고 A, B에 대한 얘가 내분점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혹시 문제를 푸신 일단 어느 정도 풀어놓을 건데 학교 수업을 듣다가요 이 점 바깥에 있는 점을 잡도록 시키는 문제들이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 두 점 사이에 들어오는 거 말고 두 점 바깥에 있는 걸 잡게 시키는 게 있으면 학교에서 수업 듣다가 체크해서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오케이? 왜냐면 교육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래. A, B에 대해서 저런 걸 만족시키는 C가 있어. C의 좌표를 구해봐 라고 했잖아. 일단 이거 먼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자, A, B랑 B, C 중에 누가 큰 거야? B, C가 큰 거야? 몇 배 큰 거야? 2배 큰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A, B 대 B, C라고 쓰면 몇 대 몇이에요? 1대 2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A, B는 정확히 알아 몰라? 정확히 알아. 맞아요? 그럼 BC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거를 만족시킨다 뭐 이런 식인데 문제를 읽어봐봐. 직선 AB 위에서 만족시키는 C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문제 느낌이 이럴 거야. AB가 만드는 직선 뭔진 모르겠는데 뭐 이런 직선이 있었다 쳐볼까요? 너가 A, 너가 B 이런 직선이었다 칠까? 그럼 직선이 이렇게 들어있었겠지? 맞아? 그러면 C라는 친구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A, B 이 친구를 우리가 길을 1로 보기로 했잖아. 맞아요? 얘가 1이라면 C라는 친구는 A, B보다 몇 배 커야 돼? 2배 커야 돼. 더 멀리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디에 멀리 있든가? 앞으로 2배 멀리 있든가. 맞아? 아니면 뭐 하든가? 뒤로 2배 멀리 있어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가 누구든가 C던가 여기가 누구여야 돼? C여야 되겠지. 그럼 가능한 C의 케이스가 몇 가지 생기는 거야? 두 가지 생기겠죠. 근데 요 문제들을 풀 때요 사실 내분 외분의 뉘앙스를 외분 단어 뺄게. 내분의 뉘앙스를 살려서 풀 거면 조금 힘들고 만약에 내가 얘를 좀 그려서 이해해서 풀겠다면 그게 좀 더 편하거든요. 느낌이 이게 차라리 난 더 나은 것 같긴 해.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4점 맞아요? B가 얼마야? 1이죠. 여기 거리 차이가 얼마나요? 5만큼 차이 나지. 맞아요? 이 친구는 얼만큼 올라갔어요? 0에서 2까지 2만큼 올라갔지. 우리 한 세트 움직이면 얼만큼씩 이동한단 거야? 5만큼, 2만큼 늘어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C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C는 몇 콤마 몇이겠어? B로부터 얼마큼 간 거야? 한 세트 가고 두 세트 또 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10 늘어나고 뭐 하고? 4 늘어났겠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B라는 좌표가 1,2였잖아. 너로부터 10만큼 늘어나면 11,6이겠지. 맞아요? 첫 번째 C좌표 구한 거야. 두 번째 C좌표 어떻게 구하는데? 여기서 한 세트만 내려가면 되죠. 맞아요? 그럼 한 세트 내려가면 얼마큼 빠지고? 5만큼 빠지고 마이너스 9,5 2만큼 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C좌표 두 개 구했는데 C의 X좌표 양수라 했으니까 누구 찾아라? 11,6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끝내면 되겠죠. 맞아요? 왜? 아니 저 11,6이 왜 나왔는지. 봐봐, 요거 삼각형 한 세트가 5랑 2 증가잖아. 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두 배는 하나, 둘 이런 거잖아. 네. 그럼 얘가 한 번, 두 번 갔다는 얘기지. 아. 그럼 5씩 두 번 가서 10, 20 두 번 가서 4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잡으면 야 지금 이거 솔직히 암산으로 풀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되게 편하거든. 근데 문제는 이건 내가 어떻게 푼 거야? 이거 내 표현해본 느낌 강하니 지금 막? 그런 거 없죠. 얘를 내가 직관으로 풀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만약에 이 친구를요, 내가 지금 다른 풀이도 하나 또 쓸 건데, 난 실제 시험엔 이렇게 푸는 걸 추천은 해. 이게 항상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다만 니네가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벽에 막힐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좀 가져가셔야 돼요. 일단 A, B 대 BC가 1대2인 건 인정을 하고 있어요. 1대2인 건 인정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C좌표를 모르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 봐봐. 선분 딱 그어놓고 너가 A야, 너가 B야, 너가 C야 이렇게 잡은 거야.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여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상 B는 누구의? AC의 몇 대면 내분점? 1대2 내분점 아니야? 네. 대상이 바뀐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B는 AC의 1대2 내분점이야. 맞아요? AC 내분점 해볼까?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를 쓰고 C좌표 알아 몰라? 몰라요. C좌표 x, y라고 줄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C좌표 걸 먼저 쓰자 x, 그 다음 여기 A좌표 먼저 쓰자 마사 이렇게 쓰면 되죠. 컴마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쓰고 y 그 다음에 0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럼 요 좌표는 3분의 x 마이너스 8, 3분의 y 이렇게 써지죠. 그 좌표가 이 좌표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1,2랑 똑같은 거야 이런 얘기겠지. 정리 좀 하세요. 정리하시면 야 3 넘기면 1이 3이 되잖아. x가 얼마 나와요? 12. x가 11 나와요. y 얼마 나와요? 6 나오죠. 아까 구한 거랑 정확히 똑같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풀 수 있겠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얘를 할 때 단점이 뭐냐, 지금 아무 생각 없이 C가 오른쪽에 있다 잡았지. 네가 여기서 고민을 시작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야. C가 왼쪽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 C가 왼쪽에 있으면 C가 왼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 A라는 친구가 BC의 1대1 내분점이 되죠. 네. 맞아요? 1대1 내분이 돼. 그땐 또 그냥 이런 것들을 너네가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 한다. 오케이? 그 정도 얘기고요. 이 방식이 솔직히 좀 멋지죠? 네. 좀 편한 건 맞아 얘가. 그래서 이해가 되면 얘를 자주 쓰면 좋겠다. 쓰는 버릇을 해야 좀 쓸 거야. 참고하시고요. 무게중심 얘기 다시 해볼게요. 무게중심 어려운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무게중심은 세 녀석의 뭐다? 평균이다 이런 얘기죠. x 3개, y 3개 합치고 3으로 나누면 끝나는 거지. 자, 그러면 세 점 A, B, C의 꼭지점이 있는데 걔네들의 무게중심이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원점과 똑같아요 이런 얘기했대요. 무게중심 써볼게. G라는 친구는 말이야 분모 얼마? 3분의 A 더하기 A-1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겠죠. 콤마 이번에 분모 얼마? 3분의 B 플러스 1 빼기 4 더하기 A 이렇게 써지겠지? 맞아요? 그럼 이 친구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분의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콤마 얘는 3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제가 원점이래매, 제가 0,0이래매. 그러면 분자가 둘 다 0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 맞아? 그럼 이제 문제 끝났죠?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얼마고? 0이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얼마다? 0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렇지? 문자적 식두개 연립해서 계산하세요. 끝 이렇게 되겠죠? 자, 72번 잠깐 볼게요. 삼각형 ABC 꼭지점 좌표가 하나 있고 거기에 중점 좌표가 있어. ABC 무게중심 좌표 이랬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가 BC를 알아야 무게중심을 구할까? 아니요. 우리 무게중심에 대한 요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야, 무게가 이렇게 딱 있어. 여기에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 선분을 딱 내리잖아? 그러면 좀 이상하네? 이 정도? 하면은 여기에 무게중심이란 말이야. 무게중심은 너네들의 뭐? 중점이면서 거기를 몇 대면 내분하는? 2대 1로 내분하는 2대 1로 내분하는 너를 갖고 내가 무게중심이라는 거지. 맞아요? 무게중심 비율 알고 있지? 그럼 지금 제가 BC의 중점이 3,4야. 여기가 3,4라는 거잖아. 맞아요? 그 다음 여기가 몇 컴마면? 6,마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은 우리 무게중심 어떻게 찾으면 돼? 2대 1이야?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겠죠. 그럼 2대1 내분점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두 개 합쳐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쓰고 앞에 2 더하기 2대1 저번에 했던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내가 문장을 안 쓰고 하잖아. 야, 이 뒤에 들어있어야 되는 건 3일까 6일까? 뒤에 있는 거요? 이 옆에도 누구 써야 돼? 3 써야 돼? 6 써야 돼? 3 3 써야 돼. 왜? 이런 얘기야? 너랑 가깝지? 영향력을 그만큼 세게 미치겠다는 얘기였지? 여기 뒤가 3인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 누구? 3을 쓰고 그 다음 1 뒤에 6을 쓰자. 오케이?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4거든요? 똑같이 2 더하기 1에다가 2 더하기 1에 이번에는 마사 그 다음 마일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정리하면 이건 마3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4,마3입니다 하고 끝내도 괜찮겠네요. 오케이? 근데요 이거 뭐 다른 방법도 하나 있어서 그냥 소개나 해드릴까? 자, 얘 2배를 해봐. 2배 하면 6,마8이죠. 맞아요? 이거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6이랑 6 더하면? 6이랑 6 10이요 12. 얘네 둘 더하면? 마9지. 3으로 나누면 얼마야? 이게 좀 편하긴 하겠죠. 왜 그런지 얘기 좀 해볼까? 야, 중점의 좌표는 뭐 한 거야? 두 놈을 합치고 절반한 거지. 근데 나는 어차피 세 점에 뭐만 있으면 돼? 한만 있으면 되죠. 맞아요? 그럼 얘가 절반한 거니까 절반하기 이전엔 이랬겠지. 맞아? 너는 하나의 x의 합이잖아. 얘까지 더하면 이제 x 3개를 합친 거지. 이게 x 3개의 합이죠. 이거 이렇게 하면 x 3개의 합이지. 이해하세요? 그럼 그거를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 아니야? 이게 사실 더 편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사실 여기 있는 좌표평면 파트들은요 정말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서 그래. 평행사변형 빨리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계산 안 할 거고요. 이거는 점 3개 줬지. D까지 주고 나서 뭐래요? 너 평행사변형이야 이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나서 D 좌표 좀 구해봐 이랬잖아. 너 D 좌표 모르니까 뭐라고 둘 거냐면 A, B라고 둘 거야.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의 성질이거든요. 얘네 두 개는 옆에 위에다 써놔.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대각선에 뭐라 해야 되지? 중점 있죠. 겹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평행사변은 요거 대각선이지, 요것도 대각선이지. 그 대각선들끼리 뭐해요? 절반씩 쪼개 2등분 한단 말이야. 2등분 한단 말이야. BD의 중점이 가운데지, AC의 중점이 가운데지. 그럼 BD의 중점이나 AC의 중점이 뭐 한 거야? 똑같이 겹치는 거야. 그게 마름모도 똑같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하면 되냐면 BD가 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BD의 중점 뭐야? 두 개 합치면 A-4인데 거기 절반하고요. 두 개 합치면
B-4인데 거기 절반을 하겠지. 맞아? 그 다음 AC의 중점을 찾아오면 되겠다. AC 중점 두 개 합치면 마2의 절반이니까 마1이죠. 두 개 합치면 마1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럼 두 놈이 뭐해요? 같아요. A, B 구하고 끝내. 끝. 오케이? 이 정도 얘기입니다. 못 알아들을까봐 하는 거고요. 자, 각이등분선 성질은 별표 좀 치세요. 이거 내가 지난 수업 때 니네 반에서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거든? 요거 각이등분선 성질은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님들이 중학교 공부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을 할 수도 있고 솔직히 도형은 까먹거든? 그러니까 꼭 기억을 지금 해놔야 돼. 지금이라도. 일단 각이등분선의 정의에서 오는 성질이 뭐야? 각이 있는데 절반으로 딱 쪼갰어. 이렇게 이등분 딱딱 쪼갰어. 여기서 오는 기본적인 성질은 선을 딱 내리잖아. 수선의 발을. 다시 여기서 뭘 내리잖아. 수선의 발을. 좀 이상한데? 좀 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여기 길이가 똑같아요. 왠지 좀 얘기를 할게. 90도짜리지 둘 다. 각도 똑같지. 변 하나 공유하죠. 그러면 RH, A 합동 삼각형이겠지. 합동이니까 길이가 똑같아요. 일단 이게 기본이야. 그러면 얘를 삼각형으로 갖고 넘어오면 뭔 짓을 할 수 있냐? 여기서요. 이렇게 선을 딱 내렸어. 여기 90도 만든 거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선을 딱 내렸어. 여기 90도야 지금. 오케이? 그럼 두 놈의 길이가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되지. 자, 왼쪽 삼각형 볼 건데 봐봐. 이렇게 있었어요. 왼쪽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볼 거냐면 너를 밑변으로 봐야지, 밑변 M이라고 봐야지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 너를 윗변 N이라고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왼쪽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로 만들죠. 나누기 2까지 해서. 오른쪽 삼각형도 밑변 곱하기 높이로 만들지. 맞아? 근데 이 친구들의 높이가 같으면 결국에 밑변의 비율이 어디로 넘어가겠어? 왜 이렇게 졸려해? 밑변의 비가 어디로 가냐고요? 왼쪽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근데 높이가 똑같아. 그럼 밑변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로 넘어가겠지. 맞아요? 그래서 밑변의 비가 넓이 비로 넘어가요. 여기까지 인정?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부분을 보겠다는 거야. 이 부분을 보겠다는 거야. 여기를. 자, 만약에 이런 삼각형이라고 하고 내가 밑변을 BD로 봤어요. 높이는 얘겠죠. 맞아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을 봤어요. 그래도 높이는 누구야? 얘겠지. 그러면 이 친구도 결국엔 높이가 뭐해요? 똑같아요. 그럼 이 친구 넓이 비가 있잖아. 밑변의 비로 다시 넘어가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넓이 비가 다시 밑변 비로 넘어갈 거야. 근데 그 밑변의 대상이 누구로? 아래로 넘어온 거지. 그럼 원래 왼쪽 오른쪽이 M 대 N이었잖아. 그럼 밑변의 비도 몇 대 몇이어야 돼? M 대 N이라는 비율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요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쓰게 되는 각 이등분선의 성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얘가 기본이야. 얘가 기본. 저것까지 많이 들어옵니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 나오냐면 미적분 가서도 한 번씩 나오는 얘기거든. 참고 좀 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요게 이제 전형적인 문제죠. 점 3개 줄게요. 점 3개 줄게요. 그 다음 D의 좌표 구해줘 이랬단 말이야.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흐름만 미리 말을 해줄게. A, B 길이 구할 수 있어? 있어. AC 길이 구할 수 있어? 있어. 그럼 A, B 대 AC라는 위의 변들의 길이비를 구할 수 있지. 그게 그대로 BD 대 CD로 넘어오겠죠. 맞아요? BD 대 CD로 넘어올 거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해볼게. AB 길이 얼마니? AB 길이는 루트 딱 세우고 여기가 2,6 여기가 마 6,3이잖아. 마 3이잖아. 계산할게요. 마 3,구나. 2에서 마 3 빼면 얼마야? 5 제곱하면 25 더하기 여기 y값 6이지. 마 16 빼면 얼마야? 12죠. 제곱하면 얼마야? 144야. 합치면 얼마예요? 169죠. 169는 누구 제곱이야? 13이야. AB는 13이야. 자, 다시 AC 좀 구할게요. AC 루트 좀 씌우고, 자, AC C에서 빼자. 6에서 2까지 4 차이 나죠. 4, 4,
16을 한번 쓰시고요. 이번에는 어디서 어디 빼자? 3에서 6 빼자. 마3이고 제곱하면 9 나오겠죠. 9. 결론은 이거 얼마? 5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럼 너네 b가 몇 대 몇이라고? 여기랑 여기가 몇 대 몇? 13대 5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b가 몇 대 몇이야? 13대 5겠죠. 맞아요? 요 비율이니까 동그라미로 좀 쓸게요. 이런 비율을 만족하는구나. 그럼 D좌표 이제 구해봐야 되겠지. D좌표 구하는 두 가지가 있겠다. 어쨌든 여기 있는 어차피 좌표잖아. 내분점 그냥 공식 쓸게요. 내분점 공식 쓰자. 자, 13대 5니까 13 더하기 5분의 13 더하기 5를 쓰고 여기 C에 해당하는 게 13을 받아줘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C에 해당하는 게 6, 얼마였냐면 3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 친구가 마3, 마6이었단 말이야. 여기다가 마3 집어넣으면 되겠지. 13 더하기 5분의 13 더하기 5를 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3, 여기 마6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 좌표 계산하면 정답 나올 거고요. 결론은 2분의 7, 2분의 1 이게 정답입니다. 끝.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각 이등분선 풀어봤는데 어렵지 않은데요. 요 공식 모르고 있으면 시험 때 무조건 못 풀거든요. 참고하셔서 연습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오시기 전까지요. 반드시 여기까지는 일단 풀어서 와보세요. 21페이지까지는 풀어서 오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체크 좀 해보고요. 그 다음 이제 어차피 서울도 이 영상을 봐야 되니까 방학 들어가고 나서 서울에 얘기를 안 했다. 서울은 월화수목금 다 나올 거거든.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서울 형한테 얘기를 해놨어. 그래서 그 친구 월화수목금 다 나와서 1시부터 8시 10분까지만 딱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혼자서요? 걔랑 걔 형. 그냥 학교를 매일매일 오는 건데요? 점심에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얘들아, 이번 여름방학 어쨌든 여름방학 항상 짧죠. 네. 그러니까 니네도 결국엔 얼마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2학기 진도 계속 나가고 있잖아. 진도는 진도대로 나갈 건데 우리가 겨울방학에는 사실 3시간씩 수업을 했었거든. 네. 근데 여름에는 그렇게 시간표 조정이 잘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경화는 2주야. 니네가 3주 좀 안 돼. 약간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는데 그거 하겠다고 시간표 조정하고 다시 계약해서 막 할 정신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요 상태 그대로 쭉 갈 건데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방학인데 공부를 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강제로 좀 불러봤던 좀 불만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불러놓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너네가 시험을 잘 보고 싶은 마음은 사실이잖아. 계속 이번에 70점 받았다고? 네. 정확히 70점이니? 60점인데 70점입니다. 그렇지. 너 64점이지? 예. 그러니까 너네 다음 시험에 일단 최소 75점은 그냥 가뿐히 넘겨야 되지 않겠어? 뒤에 한 4개 정도 가불가불하게 해서 한 81점 이 정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뭐 상관이 없어요. 2등급이나 1등급이나 상관없습니다. 딱 2등급만 들어가면 돼? 네. 좋아. 그럼 몇 점이지? 2등급 너네 303명이던데? 네. 그러면은 2등급이 33%까지지. 100등 안에만 들어가면 되네? 이미 100대 가겠구나. 걔 널널하네요 그냥. 네. 그래. 그럼 90등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래 70점은 유지를 해야 되겠다. 오케이. 너는 1등 들어가야지. 네. 적어도 과목 여러 개 있으면 한 3개는 1 들어가야 되지 않아? 맞아요. 그 정도는 해야지 뭔가 좀 사람답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방학 때 막 그렇게 열심히 불러놓고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서 안 하긴 하는데 일단 용주도 그냥 서우 따라서 1시부터 8시 10분까지만 매일매일 와요? 월화수목금 주말 빼고. 원래 안 해줘. 수요일은 안 돼요. 왜요? 수요일 영어 어떡하세요? 갔다 오면 되잖아. 그냥 그 정도로 생각 좀 하시고요. 아침 타임에 오면 장점은 그건 있어요. 저녁 타임에 오시면 물론 다 와야 되는 건 아니야. 특히 월금은 지금 좀 비교적 널널하거든요. 다행히. 아침 타임에 오면 나랑 1대1 질문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좀 질문도 하고 싶고 좀 그냥 영쌤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렇게 오시면 돼요. 오케이? 참고하시고
자 넘어가서요. 우리 직방에 대한 얘기들 세팅만 좀 깔아놓고 오늘 수업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나갈게요. 직방, 원방 정말 중요하거든요. 직방, 원방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얘네들을 못하면 수학이 싫을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일단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 니네 책 보면 막 직방 어쩔 때 저쩔 때 이럴 때 세 가지 여기로 또 넘어가서 이럴 때 저럴 때 저럴 때 또 넘어가서 이럴 때 또 넘어가서 이러고 하고 있잖아. 여기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오늘 딱 여기까지 나갈 거거든요. 내용을 이 개념에 관련된 건 직방을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나누시면 좀 힘들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합시다. 이미 겨울방학 때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직선을 구성하는 요소는요 몇 개예요? 두 개. 뭐랑 뭐야? X, Y? 아니야. YX. 너는 근데 수업을 다 들었잖아. 기울기랑 점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점을 하나 줬다. 이게 좌표야. 여기에 점 하나 딱 찍어요. 이 점 지나는 직선 몇 개? 많겠죠. 개 많아요. 이렇게 지나 이렇게 지나 이렇게 다 지나겠지? 맞아요? 근데 이 와중에 기울기를 하나만 딱 설정을 해주는 거야. 기울기 2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야. 그럼 그런 직선은 오로지 얘 하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직선이란 친구는 반드시 기울기랑 점을 갖고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내가 지금 필요한 내용들 설명하기 전에 도형의 평행이동에 관한 것만 다시 얘기를 미리 좀 할게요. 오케이? 일단 우리 첫 번째로요. 도형의 이동을 시작을 할 때 이거를 해놔야지 좀 하기가 편하거든. 도형 이동을 할 때 첫 번째가 평행 이동이 있어요. 근데 평행 이동을 케이스를 두 개로 쪼개서 볼 건데 무조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이었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너네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일부러 개념까지 다 얘기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결과만 기억하세요. 평행을 할 건데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로 점에 대한 평행을 하겠다. 점에 대한 평행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하라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었던 게 A, B라는 어떤 점이었어. 그러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이잖아. 여기 있던 점이 P만큼 이동, Q만큼 이동 이런 얘기지. 그러면 그냥 A 대신에 뭐라고? A 플러스 P라고 B 대신에 뭐라고? B 플러스 Q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로요. 도형 평행이 있거든요. 도형 평행.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도 마찬가지고. 얘는 이런 얘기야. x가 있었으면 정확히 x-p라고 y가 있었으면 정확히 y-q라고 써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함수 모습 이거 두 개를 전부 쓰시면 원래 y는 fx였던 어떤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너를 가져다 평행이동의 결과 어떻게? y-q f x-p로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왜인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 y는 f x-p 플러스 q 여기까지 쓰면 최종 결론이 나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서 우리는 도형의 평행을 쓸 수 있구나 이런 얘기고, 잠깐 예를 들기 위해 직선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직선을 그릴 거고요. 여기 대상은 딱 두 명을 할게요. 자, 시간축이 하나 있었어. 이 친구가 시간이야. 그리고 이 친구를 딱 성적이라고 할게요. 자, 두 명의 인간이 있어요. 한 명은 용주고 한 명은 도윤이거든. 근데 두 명의 인간은 안타깝게도 둘이 지능이 똑같아요. 오케이? 둘이 지능이 똑같아요. 근데 도윤이가 좀 늦게 시작을 했다 쳐보자. 그래서 용주가 0일차부터 시작해갖고 매일매일 이만큼씩 성장을 하고 있었어. 오케이? 근데 매일매일 이만큼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도윤이가 7일차 되는 날 나도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도윤이가 시작을 했다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 지능에 대해서는 다른 게 없다 보니까 진짜 시간을 투입하는 그만큼씩 계속 증가를 하겠지. 둘 다 똑같이 증가하겠지. 근데 우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용주가 하던 일을 7일 후 도윤이가 그대로 뭐 하고 있다?
네가 어제 했던 걸 얘는 7일 후에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용주가 하는 일을 도희가 정확히 7일 후 따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제 쟤를 용주라고 부르지 말고 어떤 함수였다 불러볼까? 용주 수준이 x라고 칠게요. y는 x라는 이런 함수였다 칠게요. 그러면 도윤이는 무조건 용주보다 뭐 해야 돼? 7일 뒤쳐져 있어야 돼. 용주가 멈추지 않는 한 7일 뒤쳐져 있어야 돼. 그치? 너의 7일 전이 넌 거야. 그러니까 너의 7일 전이니까 빼기 7 이렇게 써야 되겠죠. 무슨 말이야? 지금 7일차 이런 상황이었지? 그럼 8일차가 되면 어때요? 용주가 원래 1일차 이만큼이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도윤이는 그 1일차의 행동을 언제 했겠어? 당연히 8일에 했겠지. 시작을 7일에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 용주한테 1을 집어넣어서 나온 결론이 1이지. 도윤이한테 8을 집어넣어야 나오는 결론이 1이지. 아, 그러니까 얼마큼 평행했다 볼 수 있는 거야? 너랑 너는 7일만큼 평행이동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방향성으로만 따지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이지 이게. 그럼 너에서 너까지 플러스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한 거야? 7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함수 도형의 평행은 값으로 따지면 후퇴했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헷갈리는데 결론은 그래서 뭐가 돼? 7만큼 평행이야? x 대신에 정확히 뭘로 바꿔놓자? x 빼기 7로 바꿔놓자. 그냥 이 정도 얘기가 되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y도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지연돼서 시작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대칭은 얘기 지금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잠깐 넘어와서 이렇게 좀 할게. 여기서 보고 가야겠다. 직방을 푸는 방법 하나만 소개를 잠깐 하고 멈출게요. 직방을 풀어내는 방법 첫 번째 방법 뭐가 있냐면 우리는 직선과 기울기 점과 기울기가 있으면 끝난다 했잖아. 이전 중학생 때 하던 방식을 다시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만약에 기울기는 2야. 기울기는 2야. 그 다음에 점 1,4를 지나. 이런 조건이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방식, 중학교 때 하던 방식대로면 이렇게 풀 수 있다. 직선의 방정식은요, y는 뭐? ax 플러스 b예요. 그치? 근데 우리 1차 함수가 y는 ax 플러스 b일 때 a라는 친구를 누구라고 봅니까? 그치, 기울기라고 봅니다. b라는 친구를 누구라고 봐요? y 절편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이런 상태로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울기가 2면요 너는 y는 2x 플러스 b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맞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1,4를 지나는 거지. 그럼 1, 4 집어넣으면 4는 2 플러스 b야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계산하고 나면 b는 얼마예요? 2예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따라서 y는 얼마나 쓰면 돼? 2x 플러스 2다. 이게 최종 결론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지금까지 중학교 때 하던 방식입니다. 미안한데 이거 하나만 하고 그냥 쉬면 안 돼? 좀 늦게 생겨. 이거까지는 하자. 근데 이제 우리가 소개할 방법은 뭐냐? 요런 행동의 장점은요 뭐 이해할 때 어렵진 않잖아. 단점이 뭐냐면 지금 기울기랑 점을 깔끔한 숫자로 줬지. 근데 니네가 방정식 풀듯이 풀어버릴 수가 있죠.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점점 더러워져 버리면 문자 같은 걸 나오면 좀 쓰기가 힘들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얘가 하라는 행동 그대로 보겠다는 건데 가정을 이렇게 해보는 거야. 원래 기존에 있었던 친구가 y는 그냥 2x였다고 치는 거야. 뭐라고? 기울기가 2니까 2x였다고 치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반드시 몇 컴마 몇을 지나요? 0,0을 지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맞아요? 근데 이 친구 기울기 2x는 이 친구를 얘를 평행을 시켜서 1,4가 지나도록 바꿔보는 거야. 오케이? 뭐 해서? 평행을 시켜서 바꿔보는 거야. 그러면 기존 값을 평행을 시키고 나면 이후 값이 되겠죠. 맞아요? 평행을 시켜서 몇 컴마 몇이 되길 바란다고? 1,4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자 x축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한 거야? y축 방향으로 얼마큼? 4. 그럼 x축 방향 1만큼이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로 써야 되지.
맞아요? y축 방향으로 4만큼 y 대신에 y 마이너스 4라고 써야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너는 y 마이너스 4는 2에 x자리 그대로 넣는 거야. x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최종 정리를 하면 y는 2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4가 될 거고, 정리를 하면 2x 플러스 2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최종 결론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뭘 할 수 있다? 함수를 다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 내용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우리 중학교 3학년 수업 내용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니네한테 이차 함수 처음 설명할 때 y는 ax의 제곱으로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꼴들 하면서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요? 얘가 결국엔 x축 방향으로 얼마큼? p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큼? q만큼 평행을 한 거였고요. 여기가 0,0 지났지? 그거 p, q로 바꾸는 행동 이렇게 넘어간 거였잖아. 그렇죠?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이걸 조금 더 정형화시켜서 정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쉬었.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요. 지금 직방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기울기와 점을 주겠다는 거고, 그 중에서 몇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내는 걸 점점 연습하자, 이 정도 얘기거든요. 근데 솔직히요. 지금 기울기 주고 점 준 상태에서 만드는 게 엄청 어렵진 않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 내용을 써놓은 게 여기 들어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써져 있니? y-y1 m x-x1 이렇게 써져 있지. 솔직히 문자로 써져 있으니까 생각보다 눈에 들어와 안 들어? 잘 안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결국에 우리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고요? y는 m x-x1 더하기 y1 이렇게 써서 이 꼴로 쳐다봐야 되겠다 라고 쓰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눈에 잘 안 들어오면 뭐가 문제인 거야? 자, x, y는 변수야, 상수야? 변수야. x1, y1은 변수야, 상수야? 상수야.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작게 써져 있는 거 참고,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다?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기울기 얘기 좀 잠깐 할게요. 기울기라는 건 정의가 어떻게 돼요? 님들 기울기 정의 뭐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울걸? 기억 안 나요. 도윤이는? 기억이 안 나. 그래? 기울기 정의는 멋진 거부터 쓰자.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혹시 델타 뭔지 알아 몰라? 니네 이번에 물리 파트가 과학에 들어있었을 텐데. 그래? 운동량 기억나요? 네. 운동량이 변화량이 충격량이 되는 거 배우지 않았어? 네. 델타는 저기서 변화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국어로 한번 써볼까? x 모분의 변화량 분의 y 모 변화량이야,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근데 변화된 양을 보려면요, 뭐가 필요할까? 처음과 나중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나중 x에서 뭘 하자? 그치, 처음 x를 빼자. 이게 기본이야. 다시 나중 y에서 뭐 하자? 처음 y를 빼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다시 들어와서 지금 기울기는 탄젠트라 써놨는데 솔직히 사코탄 기억나진 않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서 우리 딱 이것만 정리하고 갈게요. 탄젠트 30도 얼마냐면 3분의 루트 3이야. 다시 탄젠트 이거 빨리 써놔라. 얘는 45도, 얘는 1이야.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도는 문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 하고 싶은 거냐면, 기울기는 정의 자체가 분수잖아.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런 거였잖아. 근데 탄젠트의 정의가 밑변분의 높이 막 이런 거였거든요. 결론적으로 탄젠트 그 자체가 기울기고요. 탄젠트 30도, 45도, 60도를 통해서 기울기를 표현해 줄 때가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거 기억 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공식을 또 새로운 공식이 나왔다 외워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이 친구로 내용을 끝내는 거예요. 이 친구로 내용을 끝낼 거야. 오케이? 근데 아까 m이라는 게 기울기였잖아. 기울기 정의가 나중 x 빼기 처음 x 분의 나중 y 빼기 처음 y 이거였지. 그거를 표현하는 게 너를 표현하는 거죠. 얘가 누구야? 너가 기울기 m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친구만 m으로 바꾸면 처음이랑 정확히 똑같은 식이지. 맞아? 얘가 정확히 m이잖아, 그렇지? 얘가 아예 다르지 않은 식이거든요. 이거를 두 가지 새로운 객체로 인식을 하시면 좀 어려울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는 너네가 무조건 어떻게? y는 m x-x1 더하기 y1으로 쓰고 만약에 두 점을 줘버리면 기울기를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자, 그 정도 얘기 생각을 하시고요. 자, x절편이 뭐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 있지. 여기 있는 공식은 정확히 얘기하면 안 외워도 되거든요. 몰라도 되긴 해요. 그냥 니네가 선택을 하세요. 쌤, 저는 외우는 게 싫어요. 그러면 외우지 마세요. 근데 쌤, 저는요 그래도 그냥 특정 상황에서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기억할게요 하면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렇게 좀 해볼게. 옆에다 써야 되겠다. 만약에 x절편이 절편이 2고 y절편이 마사였어. 오케이? 그러면 x절편이 2고 y절편 마사면 이 공식에 따르면 2분의 x 더하기 마사분의 y가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양변에 그냥 4를 곱하면 2x-y는 4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결론은 y라는 친구는요 2x-4입니다로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y 오른쪽 넘기고 4 넘기면 나오겠죠 저렇게. 근데 이 방식을 나는 어릴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저거 외우기가 싫어서요. x절편은 좌표로 따지면 몇 컴마 몇이야? 자, x절편 다른 말로 x축을 지난다는 거지. 맞아? x축을 지나면 y 값이 얼마예요? 0이겠지. 그러니까 얘를 2,0으로 읽는 거야. 다시 y절편이 마사래. 0, 마사로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두 점을 알고 있는 상태네? 맞아요? 그러면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돼. 야, 점 2개 나오면 뭘 찾자 그랬어요? 저 위에 빨간색 저게 누구라고? 기울기라고. 기울기. 그렇지? 점 2개 기울기부터 찾아보는 거야. 기울기 찾아봐야지 쓰시고 기울기도 항상 이렇게 하면 편해요. 그냥 뭐 작은 짓부터 시작해서 0에서 2까지 얼마 증가해요? 2 증가해요. 마사에서 0까지 얼마 증가해요? 마사에서 0까지 4 증가하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2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직방 어떻게 세요? y는 2에다가 x 붙이고 이거 마사 이렇게 바로 붙이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써도 직방이 정확히 똑같이 나오지. 그래서 여기는 본인 편한 대로 따라가시면 괜찮겠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잠깐 작은 거 봐야 되는데요. 이 내용 내가 실제로 고등학생 때 뭐라고? 내가 실제로 고등학생 때 2번 문제가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그때 교육방이 달라서 이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기말 파트였던 것 같아. 1학기 기말. 그때 2번 문제 정답률 50%였거든요. 왜 그랬는지 얘기를 다시 해봅시다. 많이 해서 알 거야. 야, 가로선. 다른 말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선. 이거 x값이야, y값이야? 이거 y값이야. 당연하죠. 근데 애들이 헷갈려하는 이유 뭐야? x축이랑 평행해서 그런 거지. 이 y값이야? 세로선은요? X. 어디 있었어? 이 x값이야, 그치? 이것만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큰 무리가 없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밑에서 문제 풀면서 처리를 좀 할게요. 자, 일단 10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점 알려주고 기울기 알려줄게. 직선 방정식 세워봐.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바로 이렇게 쓰는 거야. y는 잘 따라와라. y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야, x는 부호를 뭐 했어요? 바꿨지. y는 부호를 뭐 했어요? 그대로 쓰는 거지. 그것만 기억을 하면 돼. 기울기 얼마야? 2야. 그러니까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x에서 1의 부호 바꾸면 빼기 1.
y는 그대로니까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정리해야지 하시면 2x 플러스 1이요 이렇게 하고 멈추겠네요. 맞아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103번 한번 풀어볼게. 저기 점을 지나고 각 크기가 45도래. 각 크기가 45도라고? 우린 어떻게 받으면 돼? 너가 하는 얘기는 누구 알려주는 거야?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직방 지금 세워볼래? 자, y는 기울기 1이니까 무시하고 x-2 y값 그대로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죠. 정리하면 x-3이죠. 어디 있어?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내 것 쪽에? 찾았어? 자,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그 다음 직방 넘어갈게요. 자, 104번, 105번 이런 얘기거든요. X축의 평행한이라 써져 있지. 네. 자, X축의 평행하면 세로선이야, 가로선이야? 새로 너 X축 X축이 평행. 가로선이요. 이게 가로선이지. 이걸 보고 너는 무슨 선이야? 가로선이야. 가로선이면 무슨 값이야? Y 값이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 둘 중에 y가 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y는 얼마야? 1이야.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에요. 내가 말했지만 실제 시험 때 어느 부분에서 오답이 있었던 거냐면 x는 1이야 라고 썼는데 아무도 이상함을 인지 못했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번 문제라서 좀 내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서 x축의 수직이다. X 그치. 세로선이니까 x 값이야. 그럼 x는 얼마나 쓰면 돼? 4라고 쓰면 돼. 어렵지 않겠죠? 나머지 풀어보시고요. 자, 오른쪽 두 점을 지나는 직방이야 라고 얘기했지. 그럼 처음에 뭐부터 찾자? 기울기부터 찾읍시다. 기울기부터. 자, 기울기 찾을 건데 뭐라 생각하면 편해요? 마 1이요. 1이 되기 위해서 얼만큼 증가했어? 이만큼 증가했어. 6이요. 4가 되기 위해서 얼만큼 감소했어? 이만큼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기울기 얼마야? 마일이야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요. 얘는 점 2개 나와 있잖아. 그러면 봐봐. 점 하나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점으로 표현했지. 점 2개 있을 때 얘는 1에 대한 걸로 표현하는 척 하지만 2로 써도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문제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니? 둘 중에 어떤 점을 쓰든 상관없다고요. 얘로 표현하든 얘로 표현하든 상관없어. 오케이? 처음이니까 두 개 다 보여드릴게요. y는 내가 너를 선택을 했다 칩시다.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에다가 x 빼기 1 더하기 4 이렇게 써야 되지. 전개하고 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죠. 맞아요? 만약에 내가 얘를 선택하면 y는 기울기 마일에다가 x 플러스 1 들어오고 더하기 6 들어오겠죠. 정리하고 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나오지. 뭘 하는 기간에 똑같은 결론이니까 기울기만 구하고 아무렇게나 계산하셔라. 자, 111번이요. 절편 두 개 줬어요. 뭐 공식 나와 있는 김에 난 연습할 겸 해볼게. 어렵진 않잖아. 7분의 x 더하기 마일분의 y가 1이야. 이렇게 쓰면 그냥 끝입니다. 오케이? 쌤, 저 y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나요? 문제에서 필요하면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지? 필요하지 않을 때 굳이 바꿀 필요 있다 없다? 그때 별로 없어요. 마삼이네? 뭐지? 근데 내가 방금 전에 봤더니 분명히 1이었거든? 어떤 일이 생긴 거지? 아쉽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구나 하고 오른쪽 넘어갔다 올게요. 자, 이번엔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이런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꼴이지. 어떤 식으로?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쓰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모형이죠. 근데 이 친구를 가져서 다 넘겨서 이런 식으로 한쪽에 몰아넣고 그거는 0이라고 써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도 우리 몇 차 함수인 걸 알아요? 1차 함수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너도 직방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만약에 내가 이 친구를 가져다 뭐 하면 y는으로 해서 함수처럼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돼요? by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인 거 맞아요? 그러면 b로 나누면 y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bax 마이너스 b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처리할 거야 이 정도 얘기고요. 실제 문제는 그래프 개형 잡는 정도만 물어봅니다. 어렵지 않은 얘기니까 넘어갈게. 자, 여기 있는 두 내용도 똑같은 말인데요. 그냥 이 정도 얘기거든. 첫 번째 얘기를 그대로 반대로 하겠다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정점을 지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나중에 3단원 들어가서 함수 할 때 내가 9가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그 해금이 되는 건데, 함수에서 필요한 게 정의역, 치역, 점근선, 1대1 대응, 증가함수, 오목골로, 주기성, 대칭성, 마지막이 정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정점의 뜻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의 정점이다 일까요? 네, 아니요. 뭘까? 정점이 최고를 의미하는 거야? 그거 딱 가면. 여기서 말하는 정점은 정해진 점에 대한 의미야. 오케이? 그냥 단어에 대한 얘기라서 체크는 안 해도 되는데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정해진 점 이런 거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직선 하나, 다른 직선 둘이 있어요. 문자로 가 좀 힘들어. 직선 두 개가 있거든. 근데 걔네가 한 점에서 만난대. 오케이?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써놓고 그 앞에 K를 붙였을 때 걔도 0이 되고요. K가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요, 지난 시간 때 대충 잠깐 얘기한 적 있어 한번. 밑에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요걸로 볼게. 120번. 이런 얘기거든. 자, 실수 K의 값에 관계가 없이 항상 지났으면 좋겠어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K의 값에 관계가 없대. 지난 시험과 다르니까 이젠 앞으로 이렇게 정리할 거야. K 값에 관계없다는 뭐라고 써야 될까? 누가 0이야? K 옆에 있는 친구가, 주변 친구가 뭐면 돼? 0이면 돼?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K 옆에 있는 너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래야지 K가 뭔 짓을 해도 상관없거든. 그럼 K 저 친구가 0이면 이거 전체가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남은 누가? 남은 너가 0을 만족해주고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모두 다 0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래요. 어렵지 않겠죠? 그럼 저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문자 두 개, 식 두 개면 연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너를 가져다 뭐 하면 연립을 하고 나면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 얘기는 뭐 하는 거냐면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냥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직선 하나, 직선 둘, 점 하나 이렇게 좋지.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과 그 다음 내가 준 점 있지. 그 두 점을 지나는 직방을 구하래거든요. 다시 뭐라고요? 교점과 내가 준 거 점 두 개 줄 테니까 계산해 오세요 이런 얘기야. 근데 사실은 지금 내가 밑에 설명은 한번 해줄 건데 우리 저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케이스를 늘리는 게 니네들이 뭐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본인 취향에 맞게 좀 선택을 하시고 이런 얘기야. 그러면 쟤네들이 교점을 갖는다며 얘네 둘이 맞아? 그럼 얘네 둘을 그냥 그대로 식에 넣고 앞에 K만 붙이면 무조건 0이 되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3x-y-2 그게 0 이런 게 만족해야 되겠죠. 그 반대도 됐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저렇게 둔다면 이 친구 그 자체가 0,0을 지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 0을 다 집어넣으면 사라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K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K가 1이니까 1을 그냥 집어넣으면 이 식 그 자체에 1을 집어넣으면 결론은 2x-y야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소개해드리는 것 뿐이고요.
나는 실제로 풀 땐 이렇게 더 자주 풀어요. 저 방법 잘 안 쓰게 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야, 두 녀석, 파란색으로 풀게 이거. 두 녀석에 뭘 찾으래요? 교점 찾으래며. 그럼 교점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난 찾아볼게. x-y 플러스 2가 0이고 3x-y-2가 0이잖아. 위에서 아래를 빼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0이죠. 맞아요? 그럼 결국에 2x라는 게 4인 거 맞지? 그럼 x 얼마야? 2야. 그럼 y 얼마야? 집어넣고 정리하면 4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하는 말이 2,4랑 몇 컴마면? 0,0에 직방 세워줘.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 2니까 이 친구 뭐 하면 돼? y는 2x 약간 이렇게 쓰면 끝나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 정리하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둘 중에 편한 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 이거 평행수직은 좀 다음 시간에 좀 보고요. 넘어가서 여기 144번부터 문제를 좀 봅시다. 숙제 내가 줬니? 왔을 때? 안 줬지? 제가 오늘 책을 어디까지 나갈지 몰라서 그냥 A단계 수준만 해놨거든요. 자, 144번.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중점 지각. 그 다음 기울기 줄게. 이렇게 했다. 중점 찾을게요. 중점은 뭐 하면 돼요? 두 놈을 합치고 나누면 되지? 두 개 더하면 얼마? 6. 절반하니까 3. 두 개 더하면 얼마? 마이. 절반하니까 마1. 3, 마이를 지난대요. 그치? 그러면서 기울기 4라 했으니까 직방은 y는 4에다가 x 빼기 3 빼기 1 이렇게 쓰면 끝나겠죠? 맞아요? 깔끔하게 정리하라는 거 없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냥 정리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쓰면 이게 정답이긴 하겠다. 오케이? 어려운 얘기는 없죠 지금? 자, 밑으로 내려갔다 올게요. P 플러스 한번 또 풀어보자. 자, 점지나 직선지나 그거에 대한 넓이 문제지. 어려울 건 없고요. 직방을 먼저 세우는 게 핵심이겠죠.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 일단 저 루트 3이야. 오케이? 그럼 직선 L을 표현을 할게요. L이라는 친구는 말이야. Y는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전개하고 정리를 하면 루트 3X 마이너스 6 이게 지금 내가 찾고 있던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겠다. 그렇죠? 그럼 이 친구에 대한 넓이 물어봤는데요. 직선 대충 생각한 대로 그리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겠어요? 여기가 얼마겠어요? 여긴 마육이겠지. 여기는 얼마 집어넣어야 되니? 루트 3분의 6 집어넣어야 되겠죠. 맞아요? 저 유리화 시킬 필요 없어요. 이대로 잠깐 두는 거야. 그럼 얘는 넓이 구하려면 뭐 해야 돼? 2분의 1에 6 곱하기 루트 3분의 6이야. 이렇게 둘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약분하고 나면 3 곱하기 루트 3분의 6이 될 거고요. 팁을 좀 줄게요. 잘 생각해야 돼. 유리화요. 못하진 않잖아. 그래서 계속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수학을 좀 더 빠르고 잘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는 거야. 루트 3은 두 개가 합쳐지면 3이 되지. 맞아? 그러니까 얘 반투명도 50짜리인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3은 루트 3 몇 개 있는 친구야? 두 개 있는 친구 약분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결론이 얼마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머릿속에서 매번마다 유리화 시키고 약분하고 하지 마시고 그냥 두 개 한 개 지우고 지우면 6루트 3이었으니까 훨씬 빨라요. 오케이? 그 정도 생각은 해놓자. 어렵지 않다. 그치? 148번 또 볼게요. 두 점을 지나고 직선이 저기를 지나요. 빠르게 계산합시다. 기울기 얼마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3 증가했지? 야, 기울기 구할 때 주의할 거는 방향은 맞춰야 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했지 지금. 3 증가했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6 증가했죠. 3분의 6이 기울기니까 기울기 2야. 직선의 방정식 y는 2에 x-1 플러스 4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너무 빠르진 않지 지금? 자, 이 상태에서 a, 마육을 지난다니까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겠다. 마육은 2 a-1 플러스 4야. 오케이? 정리 좀 할게요. 너는 마십 2 a-. 결론은 a-은 마5 a는 마4야. 어렵지 않죠?
영주 괜찮지? 왜 이렇게 힘들어?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51번. 선분 CD에 뭘 구해줘? 직방을 구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선분 CD에 직방을 구해줘. 이 친구는 생각보다 이제 한 번씩 나오는 느낌의 문제들이거든요. 점 A랑 B는 알고 있다. 근데 C랑 D는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선분 CD를 찾기 위해 필요한 거 누구야? 기울기랑 점이겠지. 맞아요? 기울기랑 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기울기는요 A, B랑 뭐 하고 있어 지금? 너는 평행하고 있지. 맞아? 그럼 얘 기울기 얼마예요? 2야? 마이너스 2야?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2분의 1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내려가고 있잖아. 아, 그렇지? 정한되면 뭐 하면 돼? 계산하면 나온다. 그렇지?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거랑 평행할 거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C나 D의 좌표를 찾아봐야 되잖아.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 이 생각을 갖고 가라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이 친구를 하나 딱 그려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요. 얘랑 뭐 할까요? 얘 뭐해? 합동이지. 알아 몰라? 중학교 때 많이 했죠? 너 점, 너 x, 여기가 90도면 점 더하기 x 90도니까 여기 x, 여기 점 이렇게 되겠지? 맞아? 변 똑같고 하니까 합동이고. 그러면 여기 길이가 2였고 여기 길이가 4였으니까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4겠죠? 그럼 C좌표 몇 콤마 몇이야? 6,4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네. 구할 수 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6 플러스 4 그쵸?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7 이렇게 쓰면 끝나겠네. 맞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무슨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지 고민을 꼭 하셔야 돼요.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지, 점을 어떻게 구할지. 이제 왜 이렇게 피곤하니 너? 약간 졸음을 참다 보니까 더 졸려졌죠? 아니, 안 졸려요. 나 봐봐. 졸린데? 네, 졸려요. 도윤이는? 졸음 깼어요. 졸음 깼어요. 왜 깼어요? 게임에서. 그래? 용주는? 아까 잤더니 더 졸려졌어? 자, 일단 요거까지만 하고 뭐 얘기 좀 해볼게요. x절편이 2, y절편이 5인 직선이 있고 지난데요. 우리 그 공식이 있으니까 써볼게. 2분의 x 더하기 5분의 y 그게 1이다. 이게 직방이야. 그리고 내가 정리할 필요 없다는 게 이거 지난다음에 집어넣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2분의 4 더하기 5분의 a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5분의 a는 마일이라 쓸 거고 a는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냥 뭐 하면 돼? 넌 진짜 직방만 세우면 문제가 대부분은 풀립니다. 오케이? 애매해. 뭔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딱히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네. 도윤이는 관심사가 있어요? 뭐 하고 사니? 저요. 먹고 못 싸고 내립니다. 싸는 것까지 꼭 포함시키시네요. 네. 왜 그러냐면은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원래 좀 표현을 잘 안 해요? 네. 네. 약간 막 나 옛날에 이랬던 얘기 해줄까? 하고 생각하면 이제 도윤이가 듣다가 선생님 그냥 수업하죠. 아, 이러면 알겠어요? 이러고 수업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야, 일단 뭐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나갔다 올게요. 나중에 신나면. 혹시 비발디 파크 가봤어요? 가봤어? 안 가봤어? 너 안 가봤어? 에버랜드 가봤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이번에 놀러 갔다 올 때 비발디 파크를 한번 들렸거든요. 피발디?
혹시 스키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네, 한 번도 안 타봤어. 나도 잘 안 타서 모르긴 하는데 여기 좀 홍천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크더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에버랜드 크잖아. 네. 약간 느낌상 에버랜드 요만하면 캐리비안비 한 이만하다 느끼거든요. 비교적 조금 작다 느끼거든요. 근데 이 사이즈를 좀 축소를 시키자. 똑같은 사이즈 요거로 표현할게요 이제. 그러면 이 비발디 파크 어떻게 생겨 있냐면 처음에 길가를 따라서 쭉 들어가다 보면 이쪽에 비발디 파크 이렇게 써져 있어 간판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들어갔거든. 그럼 길이 진짜 꼬불꼬불 이렇게 있단 말이야. 딱 가면 터널을 딱 지나요. 터널 한번 지나고 나면 막 여기 무슨 새로운 마을이 펼쳐져 있거든. 근데 여기에 오션월드가 이만하게 있어. 얘가 이만한가요? 캡이만한 그 정도 오션월드가 있어요. 여기 막 무슨 월드 이렇게 있거든. 여기 막 스키장 있고. 루지 알아? 루지? 네. 타봤어? 네, 타봤어. 언제 타봤어? 저 말레이시아 갔을 때 타봤어. 아 그래? 루지가 그 막 같이 타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건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아쉬웠거든. 이씨 2명에서 5만 원 내고 딱 타는데 별 재미없어갖고. 근데 이렇게 있고 여기 리조트 있고 여기 리조트 있고 하는데 너무 큰 거야 이 마을이. 리조트 있고 여기 가면 골프장 있고 여기서 승마장 있고 이쪽 가면은 또 뭐 있고 여기 뭐 호텔 있고. 그래서 거기 내가 나중에 숙소 찾아보니까 리조트 종류가 4개인가 5개가 있고 그 종류도 이제 예를 들어 A동부터 뭐 E동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있는데 막 호텔도 있지 뭐도 있지 엄청 많더라고. 여기 나중에 한번 니네 학생 때 내 생각 좀 힘들고 성인 되고 나서 애들이랑 갈 때 좀 재밌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밑에 가면은 그 K1 드라이버가 있거든요. 이거 뭔지 알아? 그 약간 전동 카트 같은 건데 진짜 이렇게 그림이 안 되겠는데? 망했다. 저게 뭐죠? 아. 뭔 느낌인지 알지? 네.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건데 그 막 시간 재고 트랙에서 타고 이런 건데 생각보다 재밌었어. 그래서 요거 한번 나중에 타보시고 혹시 친구들 중에서 나중에 뭐 여자친구 다 같이 있고 그러면 그게 좀 안 되거든? 우리 셋이 이렇게 친해. 내 여자친구 있어, 너 여자친구 있어. 우리는 친한데 걔네가 친할 수가 없잖아. 네. 근데 그럴 때 여기 다 같이 놀러 가면 갈만한 것 같아. 그냥 내가 그렇게 많이 놀러 가보니까 펜션 같은 데 가면 여자애들끼리 뭐 불편해하거든? 근데 이런 데 딱 가면은 그냥 우리 숙소, 너네 숙소, 니네 숙소 이렇게 따로 잡고 여기 다 같이 가서 아침에 오션월드 갔다가 저녁 먹고 여기서 뭐 하고 이게 잘 되는 것 같아. 여기 나중에 한번 갔다 와보세요. 일단은 155번 다시 풀어봅시다. 요거는 하나의 유형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봐야 되거든요. 한 직선유에 있대. 뭐라고? 한 직선유에 있대. 야 근데 직선을 구성하는 게 점과 기울기였잖아. 맞아요? 근데 점 3개가 한 직선에 있으면 같은 건 뭐밖에 없겠니? 기울기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뭐가 똑같다? 기울기가 같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155번을 봤더니 점 몇 개? 3개를 줬어요. 근데 너네가 한 직선 위에 있대? 그럼 AB 기울기, BC 기울기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치? 그럼 한번 세워보는 거야. 자, AB 기울기요. AB 기울기는 여기서 이걸 뺄게요. 순서만 맞추면 되지. K 플러스 2라 쓸 수 있죠. 자, 7에서 이걸 빼면 7-K라고 쓸 수 있겠지. 멋지게 K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자, 이번엔 BC 기울기 한번 쓰자. BC 기울기. 멍청하게 하긴 했네. 그래도 BC 기울기 그냥 구할게요. BC 기울기는 자, 여기서 이거 빼면은 K-2, 여기서 이거 빼면 1이죠? 맞아요? 내가 지금 왜 멍청하게 했다 했냐면 사실 좀 좋게 하시고 싶으면 얘네가 같다고 풀 수는 있죠. 근데 좀 편하게 풀려면 사실 이게 더 편하긴 해. 얘는 다 나와 있지. 얘를 모르는 거지. 그럼 A, B를 엮는 것보다 A, C, B, C 이렇게 엮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B, C는 했으니까 얘를 A, B로 말고 A, C로 좀 바꿔볼게. 이거만 다시 좀 할게. 오케이? 그게 더 편해요, 계산이. 자, 여기서 이걸 뺀다 칠까? 얼마예요? -4지.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야? K-6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가 나와? -4분의
K-6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양쪽에 대각선으로 곱해서 넘기시면 K-2랑 K-6 그거는 -4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개하시면 K제곱 -8K 플러스 12 그게 마사. 다시 K제곱 -8K 플러스 16이 얼마야? 0이야. K-4의 제곱이 얼마다? 0이다. 따라서 K 얼마예요? 4다. 계산하고 끝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유형은요 너무 그냥 정해져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다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건 다음 여기까지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오늘 요 정도만 하면 만족하는데요. 야, 근데 난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도 수업을 해봤잖아.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이라는 내용 그냥 계속 똑같이 설명을 하거든. 근데 시험 전에 와가지고 또 뭔 말인지 모르겠대. 그걸 하면 좀 답답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를 좀 해봅시다. 만약에 사람이 있어요. 너는 일본도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어? 칼 같은 거? 네.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을 1도 양단할 거야. 한 번에 반으로 가를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네. 정확히 갈라야 되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쭉 자를 수 있겠네? 이 사람 어떻게 돼? 반갈 수.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를 자르려더니 너무 길어.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자를 수도 있어? 가로로 자를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자를 수 있겠지. 이런 반으로 잘랐지. 네. 내가 좀 뭔가 멋지게 잘라보고 싶어. 사선. 맞아요? 내가 누군가를 자를 거야. 그럼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는 게 맞아요? 배꼽을 지나가야 되겠지. 야, 가운데 배꼽을 지나가야지 절반을 쪼개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상하게 쪼개더라도, 이상하게 뭐 이렇게 쪼개더라도 무조건 배꼽을 지나가야지 절반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형을 2등분하래. 그럼 도형이 어디를 지나가라는 거야? 가운데를 지나가라는 거잖아. 맞아? 정확히 얘기하면 무게중심을 지나가야만 할 거고요. 그 와중에 삼각형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하면 한 점에서 고정해서 그어버리면 무조건 무게중심 지나는 게 중점 지나는 거랑 똑같겠지. 그냥 그 정도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문제를 무조건 풀어낼 수가 있을 거거든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점 3개가 있어. 근데 어디를? 넓이를 반으로 쪼갤 건데 B를 지나가래. 그냥 B에서 뭐 해달라는 얘기야? B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대요. 오케이? 그럼 그냥 상식적으로 삼각형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너가 A야. 너가 B야. 너가 C야. 오케이? 근데 어디서 시작한다고? B에서 시작을 한다고. 그럼 여기 정확히 절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만드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잖아. 야, 그럼 B를 지나는 건 알아요? 나머지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불러? AC에 대한 무슨 점? 중점. 그치? A씨의 무슨 점? 중점을 지나가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겠지. 맞아요? 그러면 A씨의 중점은 뭐예요? 한번 해볼까? 너네 둘을 합치고 나누는 거잖아. 마사 6 합치면 2 나누면 1 마일 1 마일 합치면 0 나누면 0 이게 중점이지. 중점과 B 몇 콤마면 5,8을 지나는 그런 직방이요 이런 얘기가 된다고. 그럼 X 얼마 증가했어? 4 증가했어. Y 얼마 증가했어? 8. 그럼 기울기 얼마예요? 2가 되겠죠. 상식적으로 이걸 찍어야 되겠지. 맞아요? 지금 하는 거 어렵나? 어렵지 않죠? 여기 가운데 지나면 이상하게 느끼면 안 돼? 그러면 야 161번 뭐 하는데? 요거까지만 오늘 마칠게요. 색칠한 부분을 뭐 해라? 2등분해라. 그랬을 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했네요. 0,1이라고 일부러 이상한 점을 하나 줬지. 맞아요? 0,1이라고 이상한 점을 줬고 넓이 2등분인 것까지 지금 확인을 시켜달래. 저 친구 도형이 뭐 사각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 그냥 무슨 짓을 해줘야 되냐면 얘는 이제 B 플러스니까 참고를 해보세요. 전체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오케이? 전체 넓이 얼마예요? 이렇게 해볼까? 여기 6, 4, 24 에다가 2, 2, 4 해서 전체 넓이
28이지. 전체 넓이 28. 그럼 이 친구를 반으로 죽이겠다는 건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14, 14로 쪼개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니네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런 위쪽에 있는 도형이 있다면 이 넓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밑쪽에 있다면 이런 넓이의 도형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둘 중에 어떤 넓이 구하는 게 편하겠니? 위에 거 구하는 게 편하겠지. 그럼 위에 거 기준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볼게. 얘 무슨 사변형? 아니 무슨 사변형이래. 무슨 꼴? 이 친구 사다리 꼴이야. 사다리 꼴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거 한번 해볼까? 여기 길이 얼마야? 5지. 여기 길이 얼마야? 4지. 여기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넓이가 얼마가 나오면 돼요? 2분의 1에 윗변 더하기 윗변 나누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이 결론이 뭐가 나오면 좋겠다는 거야? 너가 14 나오면 좋겠어 이런 얘기네. 약분하면 2고요. 약분하면 7이죠. x 얼마면 돼요? 2면 되겠죠. 야 x2면 여기 있는 q라는 좌표는 몇 콤마 몇이에요? x는 내가 미지수 설정한 거다? 4,4가 맞겠죠? 맞아요? 야 그럼 점 두 개 구한 거 맞아? 0,1과 4,4? 직방 구할 수 있겠지? 계산하면 문제 끝이야 하고 끝나는 문제네. 맞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로만 하면 될 거고 결론은 y는 x가 4 증가할 때 y 3 증가하고 x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끝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좀 드리고